우리 22과 현재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분사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분사의 형태를 배우기 때문에 분사의 용법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95쪽에 있으니 여러분이 참조해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분사라는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분사의 정의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2.1 분사의 정의 1번 분사는 영어로 파티시플이라고 부르는데요. 분사는 동사의 법, 무드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부정사와 함께 동사에서 변형된 형태로 동사 이외의 용법을 전하는 품사이다. 분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사에서 형용사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사에서 형용사로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동형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우리 18과에서 배웠던 부정사의 경우는 동사에서 명사로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분사는 동형사라는 명칭대로 동사적 특징, 쉽게 말하면 시제와 태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형용사적 특징, 그러니까 형용사는 항상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하는 명사랑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 여성, 중성 및 이제 이런 수와 격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동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시태 법에 따라 움직이지만 이 분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형사라고 부르는 이 분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용사처럼 성수 격에 맞춰서 명사와 함께 짝을 이루어 쓰되 예를 들면 동사의 특징인 시제와 태는 가지고 있다.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2번 분사는 그 자체로 시간 개념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직설법처럼 6가지의 동사 형태가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분사는 3가지 시제형, 곧 현재 시제, 부정과거 시제, 완료 시제, 이렇게 3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이렇게 분사에서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우리 부정사에서도 그렇고 또 분사와 부정사 외에 우리 직설법이 아닌 비직설법, 우리 앞에서 배웠던 명령법, 가정법, 휴거법도 사실은 이 직설법처럼 동사의 시제가 6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3가지 형태밖에 없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문맥에 따라 이 부정사든 가정법이든 휴거법이든 부정사든 여러분 명령법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명령법이든 우리 가정법이든 명령법이든 가정법이든 휴거법이든 또 부정사든 이런 것들 상관없이 직설법이 아닌 경우에는 시간의 개념을 따지지 않고 동사의 어떤 모양 혹은 동사의 상의 이미지를 따진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사의 시제 형태가 3가지나 6가지가 다 필요 없고 문맥에 따라 이제 시간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3가지 형태만 존재했다라는 거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사 역시 기본적으로는 직설법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물론 다른 법도 아니지만 어쨌든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여서 시간의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6가지 시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 부정과거형, 완료형 요 3가지 형태를 두고 문맥에 따라 이제 시간의 개념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현재 형태가 있고 부정과거 형태가 있고 완료 형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3번 분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형에 있어서 부정과거형에 현재형 말고 부정과거형에 접두모음이 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접두모음은 직설법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분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엄밀히 말하면은 이 동사의 법안에도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둘째, 이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화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화 된 것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중성형이 다 따로 있고 일반 형용사처럼 그리고 성수 격에 따라 또 고용돼서 사용됩니다. 셋째, 분사는 형용사처럼 독립적 용법, 한정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특별히 부사적 용법일 경우에, 특별히 부사적 용법일 경우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와 문장의 종속절을 이룬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22과 우리 4번, 그러니까 22.4의 항목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사적 용법일 경우에 이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는 관련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문장이 만들어진다라는 점에서 이 분사의 부사적 용법은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된 분사의 주어는 성수격만 일치하면 되니까 주격형, 속격형, 역격형, 대격형 모두가 분사의 어떤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우선은 이것이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뭐 목적어나 기타 등등의 동사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사용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행위자나 이런 전치사 구까지도 동반돼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22.2에서 현재 분사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분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능동태형, 중간태형, 수동태 형태가 다 있고요. 또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간에다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현재형에서는 직설법 같은 경우에 중간태와 수동태형이 외형적으로 형태가 동일했잖아요. 그게 바로 현재 어간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이 분사를 만들 때에도 적용이 돼서 이제 분사도 중간태형과 수동태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맥에 따라서 이 분사의 어떤 해석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우리 296쪽에 있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2.2.1에 보면은 현재 능동태 분사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우리 이 부분 한번 따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동사가 리오 동사이기 때문에 이 리오 동사를 가지고 한번 분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형용사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중성형이 따로 있고 단복수, 주속, 여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반 형용사처럼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을 한번 따라 읽어보고 그 형태의 특징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남성, 여성, 중성 각각의 고경 형태를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따라 읽어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부터 리온,
리우싸, 리우싸, 리온, 리온.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어가는 모두 다, 어가는 모두 다 리 된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고요. 어미를 보니까 남성형은 온, 여성형은 우싸, 중성형이 온이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특이한 게 뭐냐면 남성형이 오스가 아니라 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이면서 남성 단수 주격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 우리 지난과에서 배웠던, 그죠? 삼곡용 명사가 이런 특징이 있는 단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온이 온 요 형태, 요것을 우리가 삼곡용 형태라고 이해를 하고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반면에 여성형은 우싸해서 비록 이것이 규칙을 따르진 않았지만 혼합형 같이 생겼죠. 시그마 뒤에 아가 완서. 하지만 아가 왔다라는 것은 얘가 1고경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엡실론, 이오타, 로 뒤에는 아가 오고 그 외에 어떤 철자 뒤에서는 에가 오는데 이 경우에는 우싸해서 시그마가 왔지만 혼합형 형태로 아가 왔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다만 이제 중성 같은 경우에는 온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성당수 주격과 동일하구나 생각을 했지만 항상 우리 그 남성형 제2고경에서 남성형 우리 형용사 배울 때 남성형과 중성 형태는 이 고경 형태를 항상 같이 가졌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형용사에서도 아가토스, 아가톤 이렇게 됐고요. 우리 관사 같은 경우에도 호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남성형과 중성형이 이제 남녀 중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 고경 형태를 동일한 거를 쓴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배웠단 말이죠. 자, 우리가 그 점을 고려할 때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류온이 우리가 그냥 이 고경의 온, 우, 오, 온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징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형이 지금 3고경이잖아요. 그죠? 3고경이니까 중성형도 3이 되어야 그 특징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형은 1고경 혼합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3고경이 되는 형용사도 있지만 우리가 앞선 과에서 배웠을 때 뭐 아가토스, 아가테, 아가톤 배웠을 때 2, 1, 2 고경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요 분사 같은 경우에는 남녀 중성에서 능동태형에서는 3, 1, 3 고경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우리 남성형부터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리온, 리온토스, 리온띠, 리온따, 리온테스, 리온돈, 리우시, 리온타스. 여러분 완전히 뭐예요? 3고경의 온으로 끝나는 그 명사 형태와 패턴이 동일하죠. 다만 주의할 것은 우리 3고경에서도 그랬듯이 이 복수 역경 형태가 리온뜨 씨가 아니라 리우시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시그마 앞에서 리와 따우가 떨어지는 그 3고경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런 패턴의 명사의 특징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온, 리온토스, 리온띠, 리온따, 리온테스, 리온돈, 리우시, 리온따스 이렇게 이제 리오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형이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한편 이제 여성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1고경인데 혼합 고경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태를 따라 읽을 때 이제 혼합 고경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서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우싸, 리우세스, 리우세,
리우산, 리우사이, 리우손, 리우사이스, 리우사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복수 형태는 우사이, 우손, 우사이스, 우사스에서 일곡의 형태와 패턴이 완전히 동일한데요. 단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혼합형이 돼서 우사, 우세스, 우세, 우산이 되었다는 점. 여러분 이 점을 좀 주의하시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중성형은 이것이 남성형과 항상 패턴을 같이 갖기 때문에 얘도 3구경이 되고요. 중성형의 일반적인 특징은 단수 형태에서든 복수 형태에서든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리온, 리온토스, 리온띠, 리온, 복수, 리온따, 리온돈, 리우시, 리온따.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표 동사라고 할 수 있는 리오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녀중 단복 주속 여대 형태의 변화형이에요. 여러분 일반 형용사와 우리 흔히 많이 사용되는 우리 212 고경 형용사와 비교해 보면 313이라는 것이 독특한 특징이고 또 동사 어간에다가 붙여서 어미가 활용된다, 어미가 고용된다는 점 역시 우리가 조금 독특한 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사에서 만들어진 어떤 형용사, 분사가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해서 보면은 그 두 가지 특징을 함께 고려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우리 요 패턴이 적용되고요. 삐스띠오 동사에다가 우리 현재 능동태 직사법 어미 오를 떼고 여기에다가 온, 우사, 온을 붙여서 만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삐스띠온, 삐스띠온토스, 삐스띠온띠, 삐스띠온따, 삐스띠온테스, 삐스띠온돈, 삐스띠우시, 삐스띠온타스. 여성형 혼합형이죠. 삐스띠우사, 삐스띠우세스, 삐스띠우세, 삐스띠우산, 삐스띠우사이, 삐스띠우손, 삐스띠우사이스, 삐스띠우사스. 자, 중성형은 항상 주격과 대격이 동일하다는 점 염두에 두면서 삐스띠온, 삐스띠온토스, 삐스띠온띠, 삐스띠온, 복수 형태, 삐스띠온따, 삐스띠온돈, 삐스띠우시, 삐스띠온따.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남성, 여성, 중성 형태가 다 있다라는 점에서 형용사와의 어떤 특징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요. 다만 고경 형태에서 남녀 중에서 313 공용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297쪽에 보니까 얘는 남성과 중성의 경우 특별히 우리 3고경 명사인 아르콘, 아르콘토스 유형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점 여러분이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선은 이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와 사용돼서 다만 해석할 때 능동적 의미를 반영해서 여러분이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풀고 있는 종 이런 식으로 뭐 믿고 있는 사람 이렇게 능동의 의미 뭐 예를 들면 풀려지는 사람 혹은 뭐 믿어지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수동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냥
풀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동사를 마치 형용사처럼 만들어서 동용사죠. 그렇게 분사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